나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 생금밭이라고 있죠. 요 시방이 대금이 이렇게 흐른 데가 미리 안 줘요. 그때만 가지면 한 마지기를 가지면은 논 한 단지 짓는 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한 마지기만 가지 대밭 한 마지기가 그런 게는 옆에서 짓는 보다 낫다. 생금밭이라고 있죠. 아, 한가마니 값을 받았다니요. 한 송이 한가마니 값. 그때는 여기 가서 그냥 황새 같은 거 뭐 여기 다른 거 동물도 많이 와 있고 뭐 겨대인 것도 많고 그냥 막 그랬는데 지금 10년 전에만 그 있어가지고 저 쌀가지도 있고 그래서 그 쌀가지 한 마리가 개 두 마리 그냥 이어들한 게. 금덩이에 가치가 있던 숲. 선비들이 닮고 싶어 했던 나무이자 범을 닮은 동물들이 살았다는 숲. 그러나 우린 아직 이 숲을 잘 알지 못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여름의 대숲과 그곳에 깃든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다. 무성한 대숲엔 대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다. 숲은 습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 조용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대숲에는 그들이 있다. 우리가 늘 알고 지냈던 친숙한 이름들이다. 대나무를 감고 오른 건 누룩뱀. 녀석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숲에 뭔가 있다. 개구리는 운이 좋았다. 축축한 숲바닥은 파충류 양서류의 땅이다. 산 왕거미는 동리를 드러내고 그 한켠 낯선 풍경이 있다. 숲의 강자, 지네와 뱀의 죽음. 자연의 영원한 강자는 없다. 어두운 대숲엔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하다. 사실 대나무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분류학적으로는 벽과에 속하는 식물로 풀에 가깝다. 전 세계에 약 1,500종의 대나무가 존재하며 주로 열대 지역에서 온대 지역까지 넓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도 19종의 대나무가 번성한다. 대나무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고 동물들도 대나무에서 다른 쓰임을 발견하게 된다. (7월) 중순, 새끼 백로들은 이미 둥지를 벗어나 대나무 끝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숲은 먹이를 보채는 어린 백로들의 소리로 요란하다. 지리산 끝자락인 이곳 인당마을에 백로들이 찾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해마다 수가 불어 올해 500마리 넘게 이 숲을 찾아 번식을 시도했다. 이 시기엔 한 배에서 난 형제끼리도 먹이 다툼이 치열하다. (10월) 초가 되면 이런 풍경도 사라진다. 백로들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거제도는 한때 대나무로 유명했다. 마을 뒷산에선 대나무 수확이 한창이다. (3년) 이상 된 단단한 것들을 솎아낸다. 베어낸 대나무는 숯공장으로, 술공장으로, 또 죽통밥 그릇 용도로 팔려나간다. 예전 같진 않지만 새롭게 대나무에 수요가 생겼다. 대숲은 본래 사람들이 일궈낸 공간이다. 대나무 수확이 끝나면 숲엔 변화가 찾아온다. 해가 지고 난 후 1시간. 대숲엔 숲의 정령처럼 반딧불이가 난다. 숲 바닥엔 곤충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모여든 녀석들이 미끄러운 대나무를 타고 오른다. 목적지가 코앞이다. 나방들은 쉽게 도착해 있다. 녀석들이 찾은 건 대나무 수액. 개미는 가장 먼저 도착한 녀석들이다. 덩어리째 수액을 걷어간다. 덩치가 산만한 사슴벌레도 개미에겐 먹이를 나눌 수 없는 경쟁자일 뿐이다. 한 밤의 만찬이 늘 즐겁지는 않다. 참개구리는 적당한 매복지를 찾았다. 노리는 건 바닥에 떨어지는 나방.
수액은 먹이사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왕 진해는 몸길이 15cm에 좌우 21쌍의 다리, 게다가 독샘을 가졌다. 왕 진해가 바닥을 뒤진다. 귀뚜라미는 진해의 발을 피하지 못했다. 진해는 숲속 곤충들에겐 저승사자다. 녀석은 어둡고 습한 공간으로 숨어든다. 진해와 두꺼비. 민간 설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대나무 숲이 집인 셈이다. 밤새 곤충들을 불러 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잦아든 바람에 댄잎은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는다. 비밀은 잘린 대나무 줄기에 있다. 수에게 유혹엔 벌 나비가 따로 없다. 곤충의 강자 장수 말벌의 등장에 모두 혼비백산. 말벌은 숲 근처 집까지 쉴 새 없이 수액을 물어나른다. (8월) 중순 흐르기 시작한 수액은 한 달이 넘도록 곤충들을 유혹했다. 녀석들은 아예 수액통에 빠져서 짝짓기까지 떠날 줄을 모른다. 해를 넘긴 대나무 줄기는 용도가 다르다. 물이 고인 줄기엔 어김없이 벌레들이 득실된다. 장구벌레는 모기의 애벌레. 꼬리를 수면으로 올려 공기 호흡을 해야 한다. 모기는 한 번에 약 300개의 알을 낳는데 부화한 애벌레는 물 속에서 작은 미생물을 먹고 덩치를 키운다. 수면 가까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덩치가 커지면서 서로 잡아먹는 동종 포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장구벌레는 몇 번의 변태를 거친 뒤 모기로 날개 도지를 하게 된다. 여름 대숲의 주역 모기는
경쟁을 통해 강한 녀석이 날아오르는 셈이다. 청개구리는 모기를 좋아한다. 녀석이 모기 때문이었는지 물 웅덩이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 후로 물통 주변에서 녀석을 몇 번 더 만났다. 대나무도 물을 좋아한다. 한 해 강수량이 1000mm 이상인 곳이라야 대나무가 산다. 계곡의 대나무는 굵고 실하다. 대나무의 땅속 줄기는 물을 찾아 1년에 최대 4m를 자라는데 뿌리를 통해 번식을 한다. 일종의 무성생식이다. 대나무는 땅속 줄기를 통해 세력을 넓히고 죽순을 낸다. 땅속 줄기는 땅 위 줄기와 달리 속이 비어있지 않다.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하루에 30cm를 자라기도 하는데 산 전체의 대나무가 실은 하나의 뿌리와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대나무는 벽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높이 20m, 건강한 대나무 숲은 다른 식물들을 들여놓지 않는 배타적인 공간이다. 대나무가 이번 태풍에 다 많이 넘어져 버렸구나. 그 비좁은 공간에 들어간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모기도 많고. 여기도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이게 저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죽삼. 어르신들 옛날부터 그 대나무 밭에는 새들이 많이 들어와 잠을 자니까 똥을 싸고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난 삼인가 봐요. 그 옛날 분들은 이게 죽삼이라고 하시더라고. 옆으로 뿌리가 자라는 대나무와는 달리 삼은 뿌리가 곧게 아래로 자라는 음지식물이다. 대나무는 아무에게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울산 태화 강변엔 거대한 대숲이 있다. 삼호 대숲은 65,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외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류 8천여 마리가 번식을 위해 모인다. 게다가 대숲에 둥지를 트는 새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새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숲엔 살아있는 대나무와 죽은 대나무가 어지럽게 얽혀있다. 대숲의 이용이 줄면서 아무렇게나 자란 대숲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최대의 백로 번식지를 만들어냈다. 해마다 11월 겨울의 초입, 이곳 대숲을 찾는 손님이 바뀐다. 백로와 떼까마귀가 잠자리를 놓고 속담처럼 쫓고 쫓긴다. 황혼을 막 지나면 떼까마귀의 군무가 시작된다. 까마귀의 검은 무리 속에 끼면 덩치 큰 외가리도 당황하기 일쑤. 그리고 이어지는 까마귀 떼의 폭풍.
불규칙하게 날던 까마귀 떼가 점차 일정한 방향으로 난다.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다. 녀석들은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그리고 3호 대숲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다. 까마귀 귀환에 불청객이 있다. 수리부엉이가 대숲에 앉았다. 이곳 대숲은 도심 불빛 한가운데로 야생의 수리부엉이를 불러들였다. 까마귀들이 대숲을 찾는 건 밤을 보낼 안전한 잠자리 때문이다. 새들의 잠자리 풍경은 쉽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모습이다. 군무가 시작되고 4만 마리 무리 전체가 대숲까지 내려앉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 가장 먼저 대나무 잎을 엇갈리게 해 잠자리를 만든다. 좋은 자리를 두고는 늘 경쟁이다. 갈까마귀는 자리 다툼에서 늘 덩치 큰 띠까마귀에 밀린다. 대나무 꼭대기에서 아래로 2m. 바람을 피하고 위아래 천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위치가 녀석들의 잠자리다. 깊게 잠들기 전 소화되지 않은 펠릿을 토해낸다. 서쩍 세우는 봄의 대수. 숲엔 멧돼지가 어슬렁거린다. 멧돼지는 예리한 후각으로 땅속에서 솟아오른 죽순을 찾아낸다. 멧돼지가 좋아하는 건 죽순의 뿌리. 봄의 대숲은 사람과 멧돼지 사이 갈등이 커지는 시기다. 햇빛에 댄잎이 소란하다. 땅을 밀고 올라온 죽순이 탐스럽다. 죽순은 불과 40-50일 만에 굵은 대나무로 솟아오른다. 이 시기 대나무의 크기와 굵기가 결정된다. 올해 새로 난 대나무엔 하얀 분이 선명하다. 여름, 곤충들이 대숲에 모여든다. 대나무 줄기에 침을 꽂아 수액을 빨기도 하고 거친 대나무 잎을 갉아먹기도 한다.
곤충들은 대나무를 지지대 삼아 알을 붙이기도 한다. 줄기엔 쌀알보다 작은 우담바라가 폈다. (3000년) 만에 핀다는 우담바라는 불경에서 열애가 나타날 때에만 핀다는 상상의 꽃이다. 하지만 꽃의 정체는 풀 잠자리의 알이다. 갓 부화한 애벌레 등엔 가는 털이 가시처럼 돋았다. 털엔 새로 난 대나무 분을 떼어 붙인다. 위장이다. 녀석들은 작은 곤충을 잡아 체액을 빨고 빈 곤충 껍질을 등에 붙이기도 한다. 물론 가끔 잡아놓은 먹이를 놓치기도 하지만 말이다. 댄잎엔 다 자란 풀잠자리가 붙어있다. 지난 4월 대나무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나무꽃은 10월 초까지 6개월이 넘게 줄기를 옮겨가며 피고 있었다. 대나무는 60년에서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알려져 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신현철 박사는 여름 내내 대나무 꽃의 변화를 지켜봤다. 대나무 개화 현상은 아직 과학으로 풀지 못한 미스터리다. 70년대 상당히 극심한 개화 현상을 보였는데 1977년도 그러니까 35년 전에 우리 남부지방에 대대적으로 꽃이 피가지고 중립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립농가의 47%가 개화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과거 대나무꽃이 필 때마다 장안에 큰 화제를 몰고 왔다. 기흥조박물관 뒤뜰에 있는 100여 그루의 대나무에 왕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대나무 개화 소식이 전국적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70년 만에 핀다는 꽃인데 예로부터 이 꽃이 필 때는 길조, 즉 좋은 징조가 있다고 해서 이곳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서로운 열매라고 적고 있다. 설악산 입구 신흥사 주변은 올봄 4월부터 대나무 꽃이 환창이었다. 이곳 조리대 밭은 스님들의 산책로다. 참 나무같이 다 죽었네. 산 죽인 조리대가 다 죽는 거 보니까 이제 나랑 농사로 안 지도 될라나 쌀밥을 안 먹어도 될라나. 꽃핀 조리대엔 보리를 닮은 이삭이 달렸다. 열매는 죽실 혹은 죽미라고 부르는데 보리를 닮았다. 자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은 숲속 동물들이다. 노랑턱 맷새가 바닥을 뒤지는 사이 거꾸로 매달리기 선수 동고비가 익숙하게 남은 씨앗을 찾는다. 조리대 열매는 새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과거 춘궁기에 조리대 열매로 밥을 지어 먹고 굶어 죽는 것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조선 왕조 실록에 실릴 정도였다.
조리대는 4, 5년에 한 번씩 꽃이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나무 꽃의 꽃말은 지조, 인내, 절개. 올해 조리대 꽃은 신흥사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설악산 일대 조리대 군락지까지 번져가는 상황이다. 숲엔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죽은 조리대 사이 숲 바닥엔 보이지 않던 공간들이 드러났다. 요거는 아직 안 터졌어요. 딱 지금 터지고 있어요. 조리대 열매가 열리면 산쥐가 번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갓 나온 새끼가 불 밖에 있다. 개미에 뱀까지 설상가상이다. 쥐에겐 다행이고 뱀에겐 허탕이다. 누룩뱀의 은신처도 훤히 드러나기는 마찬가지. 이곳은 또 다른 대나무꽃 이야기가 있다. 거제 칠전도의 한 대숲에 꽃이 핀 건 지난 2008년. 대나무는 하얗게 뼈대만 남았다. 3년 사이 무성했던 대나무 숲은 칡과 덩굴들로 점령당했다. 건강한 대숲이라면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꽃이 얼마나 그 무게가 많는 거예요. 대가 쓰러지다 완전 막 90도 휘더라고요. 휘면서 시간이 약 1년 걸리더라고요. 완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가 완전 말이 있어요. 차차차차. 당시 마을에선 꽃핀 대나무를 두고 설왕설래 해석이 분분했다. 마을 분들이 이제 그 참 대가 그 항상 그 무승화에 있다가 꽃이 핀 거야 좋았는데 죽고 난 게는 좀 당스럽지. 이게 뭐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그건 뭐 걱정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꽃이 피가지고 대가 죽고 나는 게는 참 이 나라를 봐서도 대한민국을 봐서도 별로 좋은 인상이 없더라고요. 마을에서는 별로 나쁜 일도 없고 그래도 뭐 편안하게 지나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 사람들에겐 두려움을 몰고 온다. 올해 2개의 태풍이 숲을 지나갔다. 이에 선비는 바람 앞에 선 대나무를 보면서 지조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대나무에게 거센 바람은 시련이다. 바람은 곧 비로 바뀐다. 비는 점차 거세진다.
백로는 더 깊이 대숲 안쪽까지 내려가 바람을 버틴다. 그러나 때론 대나무는 바람을 버텨 막아주지 못한다. 큰 대나무 숲 한가운데는 차라리 고요하다. 옛말에 큰 바람이 불면 꿩도 토끼도 모두 대숲으로 숨어든다고 했다. 작은 생명들은 숲 안쪽 대나무를 의지해 바람을 견딘다. 대나무에게 바람은 시련이지만 비는 다르다. 줄기를 따라 흘러내린 비는 뿌리까지 적시게 된다. 몇 시간 동안의 큰 바람은 숲에 흔적을 남긴다. 대나무 몇 그루는 바람을 견디지 못했다. 평소 줄기에 상처가 난 것들이다. 대숲에 기대 이 시기를 무사히 견뎌낸 녀석들도 보인다. 대나무 줄기에 집을 만들어 붙였던 뱀허물 쌍살벌. 비 맞은 젖은 집을 말리느라 부산하다. 비 개인 숲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축축해진 숲에서 포착된 기이한 움직임. 지렁이와 달리 검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왕산 거머리는 지난해 최초로 발견돼 학계에 보고된 신종으로 길이 10cm의 대형 거머리다. 왕산 거머리는 지렁이나 도롱뇽 같은 작은 동물을 통째로 삼킨다고 보고됐다. 녀석은 긴 지렁이를 잘라 반쯤 삼킨 채 숲으로 사라졌다. 이 영상은 대숲에서 왕산 거머리의 존재와 활동이 담긴 최초의 사례다. 어두운 공간은 늘 사람들에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왕산 거머리처럼 무엇이 이 숲에 숨어들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의 계절이 익어간다.
참새가 늘 기다려온 시간. 한 시인은 뱃까지 앉은 참새들의 소리를 소낙비에 빗댔다. 습기 찬 대숲 안쪽 공간도 작은 변화를 겪는다. 온전한 대나무가 되지는 못하지만 곳곳에 가을 죽순이 솟고 숲 바닥에선 또 다른 생명이 깃들 변화가 생긴다. 대나무 숲엔 버섯이 잘 자란다. 어둡고 습하기 때문이다. 흰 망태버섯은 4시간이면 버섯대를 올리고 치마를 내리는 버섯이다. 흰 망태버섯은 죽순, 대나무의 손자로 불린다. 오직 대숲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가을 막바지에 막 피어난 버섯으로 숲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다. 대숲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녀석이 있다. 바둑돌 부전납이다.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바둑돌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를 가진 녀석은 유일한 육식성 나비로 알려져 있다. 녀석들은 조리대, 이대 같은 키 작은 대나무에서 사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일본 납작 진딧물은 애벌레의 먹이가 된다. 다 자라도 꽃을 찾지 않는다. 녀석들은 진딧물의 분빗물을 먹는다. 늘 같은 것은 없다. 화려했던 여름이 끝나간다. 여름 내내 숲의 곤충들을 불러 모았던 대나무 수액. 수액은 더 이상 방울방울 솟지 않는다. 곳곳에 굳은 채 곰팡이로 부풀어 올랐다. 자연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대숲의 순환은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난다. 죽은 대나무는 개미들의 집이다. 최후의 분해자는 흰개미. 흰개미는 경쟁을 피해 지하로 숨고 나무를 먹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개미들이 흰개미 집을 뒤진다. 하지만 시력이 거의 퇴화된 흰개미는 개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흰개미 집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댄잎에선 호랑나비 암수가 만났다. 성급한 수컷들에겐 시간이 없다. 계절의 막바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풍경이 가을 대숲에서 만난 마지막 모습이다. 본래 사람들의 숲. 시대가 바뀌면서 대나무의 쓰임도, 오래된 대나무 문화도 사라져간다. 그러나 자연엔 그냥 버려지는 공간은 없다. 대숲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무성한 초록잎을 단 채 다시 한번 차가운 겨울을 견뎌낼 것이다.